지금 한국 코스닥 시장에 말 그대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거든요. 부실 기업들을 싹 정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몇몇 회사 상장 폐지시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혁신 경제의 미래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대체 왜 이런 대수술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투자자인 우리는 뭘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 가진 아주 기묘하고도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시장의 전체 덩치는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상하게 그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진단부터 해봐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코스닥의 발목을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 시장 전체 덩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무려 8.6배나 커졌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 지수는요, 고작 1.6배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시장에 돈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는데 정작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는 제자리 걸음만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금융당국이 내린 진단명은 이겁니다. 동맥경화.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안 도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혈관을 꽉 막고 있는 주범으로 바로 이 좀비 기업들을 지목했습니다. 좀비 기업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이미 죽었어야 할 회사인데 어떻게든 연명치료만 받으면서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퇴출되지 않고 버티니까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먹고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는 이 비유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했죠. 주식시장은 백화점 같은 건데 거기에 썩은 물건이나 짝퉁만 가득하면 어떤 손님이 찾아오겠냐는 겁니다. 이 불량품들 싹 다 치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럼 이 심각한 동맥경화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은 뭘까요? 네, 약물 치료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시장의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는 대수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수술의 목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코스닥은요, 들어오긴 쉬운데 나가긴 어려운 다산소사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긴 하는데 웬만해선 죽지 않는 거죠. 이걸 다산다사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은 팍팍 들어오고 안 좋은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되는 그런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수술에 사용될 도구들, 그러니까 메스를 한번 봐야겠죠. 정부가 꺼내든 건 크게 4가지의 아주 날카롭고 새로운 상장 폐지 규칙들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제일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이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원래는 시총 40억 원만 넘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려 200억 원입니다. 5배나 올린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최소한 이 정도 가치도 인정 못 받는 회사는 코스닥에 있을 자격 없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아예 새로 생긴 규칙인데요. 동전주 퇴출 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 1,000원짜리 미만 동전주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작전 세력의 타겟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얄짤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주가가 1,000원 밑에서 놀면 바로 경고 딱지 붙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회복 못하면 그냥 바로 퇴출입니다. 이게 얼마나 빡빡한 기준이냐면 우리가 벤치마킹한 미국 나스닥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나스닥에도 비슷한 1달러 룰이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경고받고 회복할 시간을 최대 360일까지 줘요. 근데 우리는 딱 90일입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죠. 부실기업 봐줄 생각 전혀 없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걸 자본 잠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봤는데 이제는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들여다봐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잡아내겠다는 거고요. 또 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늦게 알리는 공시 위반에 대한 벌점 기준도 확 낮춰서 더 투명하게 경영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한 수술을 하는데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새로운 규칙들이 적용됐을 때 당장 시장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시뮬레이션에 돌려봤더니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원래 한 50개 정도 회사가 위험할 거라고 봤는데 웬걸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니까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무려 150개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코스닥 전체 기업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이나 증권가에서는 위험군에 속하는 기업들 이름이 막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냥 몇 가지 예시일 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회사 이름들이 언급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종의 수수료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상패 시즌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년 3월 말쯤 되면요, 회사들이 작년 장사 어떻게 했는지 성적표, 즉 사업보고서를 내거든요. 이때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같은 거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년 3월을 공포의 달로 부르기도 하죠. 상장 폐지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내일부터 퇴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절차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고요. 그 뒤에 회사가 문제를 해결할 개선 기간을 줍니다. 근데 이걸 해결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돼요. 그러면 딱 7일 동안 정리매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데 이때는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규제 당국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그랬죠.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거 각오하고 있다. 오히려 진작했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내 소중한 돈이 물려있는 투자자들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정부가 말하는 그 개선 기간이라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뿐이거든요. 시장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시각과 내 계좌를 보는 개인의 절박함 사이에 아주 큰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내 종목은 괜찮은 거야? 이거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한국거래소 공식 사이트인 카인드라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가진 회사 이름을 딱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관리 종목이나 투자 유의 종목 이런 무서운 딱지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최근에 시총 미달 경고라던가 안 좋은 공시가 뜬 건 없는지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명 이번 개혁은 정말 과감한 대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 과정에서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극약 처방이 과연 한국 경제의 혁신 엔진인 코스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시장과 시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